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 2025년 6월 18일자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에서 나온 DLENC 투자 분석 리포트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DLENC가 뭐랄까 이 전통적인 건설명가 이미지가 강한데 과연 미래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어떤 투자 분석 정보이지 이걸로 바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께 있다는 점, 이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실전 트레이딩이나 매매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 아시죠? 거기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다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DLENC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DLENC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에 대림산업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죠. 대표적인 종합건설사고요. 주택 쪽으론 이편한 세상, 브랜드가 워낙 강력하고 또 토목이나 플랜트 분야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좀 변화에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리포트를 보니까 당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목표 주가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53,000원인데 목표가는 68,900원. 와, 이거 30%나 높은 수준이네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 그 동력이 뭘까요? 네, 역시 가장 큰 기대는 그 신사업, 특히 원전 분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 두쿠바니 원전 수주 성공했잖아요. 이게 그냥 해외 공사 하나 땄다, 이걸 넘어서 유럽 원자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미래에너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SMI 있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 이 분야에서도 미국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목표도 보면 수주 13조 2천억 원, 매출 7조 8천억 원, 영업이익 5,200억 원.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런 자신감을 좀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DLENC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00.4% 정도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순현금 1조 원에 현금성 자산도 한 2조 원 가지고 있어서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플러스고요. 오, 재무는 탄탄하군요. 네, 그렇죠. 다만 2024년 실적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은 한 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18% 정도 줄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자회사인 DL건설 쪽 원가 부담이 좀 늘었고 또 대손충당금 반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고요. 복합적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서 이제 미래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 해외 수주 실적이요. 이게 90% 넘게 확 줄었던데요. 이건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 그냥 선별 수주 전력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혹시 리포트에서 다른 이유나 좀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아, 네. 그거 예리하게 보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해외 수주가 93.8%나 줄어든 건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리포트 분석을 보면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프로젝트를 선별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발주가 좀 지연되거나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렇겠죠. 다행인 점은 이제 체코 원전을 발판 삼아서 유럽 시장 공약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수력발전소 CM 사업, 그러니까 건설 사업 관리죠. 이걸 따내면서 아시아 쪽 거점도 마련하는 등 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해외 수주 목표는 10억 달러로 잡았어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기대하는 거죠. 아, 10억 달러요. 30% 성장. 그럼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건설 투자 사이클 자체도 이제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금리 안정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SOC 예산 확대 같은 정책 지원,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랑 신사업 동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건설 업황이 회복되면 기존 사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 동시에 체코 중심으로 원전 수출 늘리고 SMR 사업 본格화하고, 또 동남아 인프라 시장 공략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늘리려고 하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요. 2026년까지 매출 비중 15%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같이 힘을 받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택 사업 의존도를 좀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원전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있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 국내 주택 시장 침체 이게 매출의 한 45%나 된다면서요? 이 부담이랑 또 해외 수주 변동성 이런 위험 요인도 같이 안고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로 나왔지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수주 변동성, 국내 주택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 이것 말고도요. 해외 원전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또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오르는 거, 이런 원가 부담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결국 DLENC는 진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네요. 그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서의 기회랑 또 전통 건설업이 가진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좀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DLNC가 원전이라는 이 새로운 엔진의 시동을 힘차게 걸고 있잖아요. 이걸 잘하면서 동시에 주택 사업에 좀 둔화되는 부분이나 해외 수주의 변동성 같은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이 부분이 DLNC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